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글로벌 코인 마켓 시장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 대상 현장 실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시장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더리움 공급량이 반년도 안 돼서 22만여 개가 증가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디파이 사업 홍보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오늘은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필러 솔라나는 이 현물 ETF 추종 자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SEC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기각한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 승인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솔라나 현물 ETF 19B-4 거래규칙 변경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삭제한 상황입니다. 19B-4 서류는 미국 증권거래소가 신규 투자 상품을 받을 때 현지 증권 당국에 제출하는 문건이죠. 업계에서는 SEC가 지난해 6월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 관련 내용들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콜롬비아 산업통상부가 이 월드코인을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절차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 관련된 데이터 처리 정책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설립한 회사죠. 보고타를 포함해서 콜롬비아의 25개 지역에서 오브 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위반 여부는 콜롬비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논란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프랑스, 아르헨티나, 케냐 정부 등은 월드코인의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 적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월드코인을 조사한 바가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제 조만간 제재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이 미국 CEO와 SEC와 오랜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SEC 항소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CEO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이 사건은 리플의 XRP 토큰이 미국의 법률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끝에 연방 판사는 이 리플이 XRP 거래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거래소에 XRP를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었지만 이 리플이 기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XRP 거래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었습니다. 이는 SEC가 처음에 요구했던 20억 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죠.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주입니다. 네, 오늘 밤 11시경에 예정돼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비트코인은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감이 비트코인과 대다수의 알트코인들도 반등했는데요. 특히 반등폭이 컸던 알트코인들이 오후부터 약 3%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훈풍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6%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8,241만 2천 원에 현재 거래 중인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분석 플랫폼은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이에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재 1.84% 상승하면서 359만 9천 원에 현재 가격 형성 중입니다. 이어서 리플 바로 보겠습니다. 네, 리플은요. 현재 0.25% 하락하면서 811원에 현재 가격 거래 중입니다. 리플은 3일째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곧 점프를 할 것 같은 전일의 힘은 약간 소멸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먼저 펠라즈가 오늘 117.35%나 크게 상승하면서 4,986원에 현재 가격 거래 중입니다. 펠라즈는 대량 보유자 10명이 빗썸 전체 물량의 5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9.04% 상승하고 있는 마일버스는 현재 7.917원에 거래 중이네요. 마일버스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자주 보는 만큼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자, 토트넘 호스퍼는 27.01% 상승하면서 현재 2,981원의 가격 형성 중입니다. 이어서 로켓풀이 17.53% 상승하면서 19,11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너보스가 5위에 안착했습니다. 15.86% 상승하면서 13.15원으로 가격 보여지고 있네요. 다음은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셔야겠죠? 이래서 5위 종목입니다. 프론티어가 6.4% 하락하면서 1,141원에 현재 거래 중이네요. 프론티어, 이어서 2.45% 하락한 커브가 438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랠리는 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인데요. 랠리 오늘 2.19% 하락하면서 9.011원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클레이트는 2.16% 하락하면서 226원에 프렉스 쉐어가 2% 하락하면서 3,038원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거래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써니 13.02% 상승했고요. 펠라즈가 117.18% 좀 전에 봤습니다. 비트코인 0.43% 상승했고요. 솔라나는 0.67% 상승, 월드코인은 3.09%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린이들을 위한 코너, 코인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백과사전 키워드 3가지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감기,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스테이킹, 세 번째 키워드는 디파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반감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먼저 용어는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이벤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죠.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일정 수량이 유통되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채굴 보상 감소와 시장 영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할 때마다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반감기가 발생하면 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년 주기마다 이렇게 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과거의 반감기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항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이킹인데요.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한 양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에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입니다. 네, 이 스테이킹의 단점과 장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수동적 소득과 잠금 기간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굴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기술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된 코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오늘 마지막 코인 용어인 디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인데요.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중앙기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스마트 계약과 시스템 복잡성이 있습니다. 디파이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로 사람의 개입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에 버그가 있거나 해킹을 당했을 때는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디파이의 구조는 좀 복잡해서 사용자 실수로 인한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백과사전이었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정보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사파리의 남정원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승부사 남정원입니다. 코인 시장 아직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9월 시장의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신다면 계좌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늦지 마시고 빨리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담아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팀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팀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셨을 때 바로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남정원 전문가님께 많은 전략도 받아보시고요. 또 내 포트폴리오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도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전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코인 원정대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남정원 전문가님 모시고 이제 우리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계속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9월에는 저번 네. 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요 이벤트가 많은데 이제 9월 시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전에 반감기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보였는지 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지금 9월 시장 준비해야 나갈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나운서님 생각은
조금 저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일단은 뭐 빅컷이 기대감은 있지만 또 어제는 빅컷 기대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시장에서도 예측을 많이 했다가 오늘은 또 뭐 스몰컷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곧 있을 이제 11시부터인가요?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발 물러서서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뭐 네. 11시에 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겠죠. 네. 25bp라든지 50bp 어떤 걸 이제 저희에게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25bp라면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을 줄 것이고 네. 50bp라고 한다면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네. 커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좋은 흐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이제 9월 코인 시장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 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 네. 그러면 빅스텝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빅스텝이 굳이 아니더라도 네. 저번 주에 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네. 9월에는 9월 10일 네, 해리스 네. 발언이요. 네. 네. 있고요. 네. 거기다가 금리 인하도 네. 이제 9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상관없이 9월에는 호재가 많아요. 그러게요. 또 우리 지난주 때는 해리스 이제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대선에 이제 나오면서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고 봤었는데 또 게리 갠슬러를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재무장관으로 앉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후보가 아니네, 반이네 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네. 또 비트코인 네. 이제 정책을 펼칠 거라는 네네네. 또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네. 아마도 트럼프도 처음부터는 이제 친 비트코인 맞아요, 인사가 맞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닫혀 있었죠. 닫혀 있었죠. 2019년 네. 이후에 친 비트코인 인사로 바뀐 거지 네. 처음부터는 아니었으니까요. 해리스도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일까요? 그렇죠. 유권자가 엄청나게 많죠. 지금 보시는 네. 분들도 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쵸. 미국이랑 중국은 더 네. 많으니까 아마 그 유권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은, 더 좋은 포기할 수 네. 없는 표죠. 네. 그렇죠. 그 표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강의 바로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정말 되네요. 네. 9월 시장. 네. 이제 4차 반감기 시작되었죠. 네.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네. 반감기는 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기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대선이랑 같이 엮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4차 반감기는 4월 20일 날 시작되었어요. 4월 20일 날 시작되었고 네. 지금 코인 시장은 재미가 없는 시장이죠. 그렇죠. 횡보장이죠, 그렇죠. 횡보장. 네. 하락과 행보장이고 네. 저번 주, 저저번 주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반감기 전에 크게 상승했었어요. 크게 상승한 다음에는 당연히 네. 조정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첫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오늘 내용을 모른다면 조금 뒤에 있을 큰 뭐 불장이라든지 상승세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의 구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커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랑 반감기에 더불어 이전 반감기들 2차, 3차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체크해 보면서 9월 그리고 10월, 11월 대선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 반감기를 통해서 네. 4차 반감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뭐 2차 반감기랑 3차 반감기 네. 뭐 큰 틀은 비슷하지만 이제 조그만 것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물론 4차 반감기도 3차 반감기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기 침체의 악재가 있어서 조금 더 불장이 늦게 온다든지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2차, 3차 반감기 때 우리가 상승을 주었고 조정 주고 횡보 주고 다시 상승을 주었을 때 네. 어떻게 흐름을 이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지금 9월 시장 우리 네. 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또 이제 점점 많은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드는 만큼 확실히 좀 지금부터 해야지 이제 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시기에 공부를 해 네. 놓으셔야 네. 우리가 상승장에서 어떻게 더 재미를 보고. 그렇죠. 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거고 모르고 보면 조금 덜 재미가 있는 네.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네. 9월 시장 또 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습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죠. 네. 자,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 네. 시작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 전에 상승하였고 네. 반감기 이후에는 하락, 행보장이 되었어요. 네. 뭐 반감기 이후에 보통 이제 네. 4에서 5달, 지금 넉 달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조금 알트코인들의 몇몇 알트코인들은 약 상승한 경우도 있죠. 모든 종목이 내려오진 않지만 네. 모든 종목이 또 오르지도 않는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시장, 지금 그렇죠. 시장이죠. 네. 상승세를 이제 타기 전에 우리가 조정과 행보,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네. 649달러, 592달러 뭐 그렇게 큰 흐름이었고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네. 그리고 램, 뭐 라이트코인 다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조정의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네. 램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네. 마이너스 38.4%. 거의 뭐 반 정도가 가까이 떨어지고 네. 떨어졌었네요. 네. 이때 손절을 많이 하셨죠. 손절을 하고 나면 못 버텨 또다시 또 하고. 살짝 네. 오르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 지금하고 똑같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네. 그리고 이렇게 횡보장과 조정을 준 다음에는 네.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횡보와 조정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 힘을 모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딱 정확하게 상방으로나 하방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은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주식을 예로 든다고 하면 네. 가장 먼저 대형주들이 오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대형주는 뭘까요? 비트코인이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네. 먼저 오릅니다. 이제 반감기가 이제 4개월, 5개월 네. 지난 이후에 역시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먼저 네.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의 근본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이 앞서 나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의 수급이 쏠리기 때문이죠. 뭐 제가 조사한 차트를 보면 네. 비트코인은 611달러에서 음. 702달러, 13% 정도 상승하였고요. 네. 그 다음 달에는 769달러로 9% 상승했어요. 뭐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네. 뭐 12달러에서 10달러 조정을 줬죠. 네. 그리고 8달러로 18% 조정을 네. 줬고요. 뭐 리플은 워낙 조금 골수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준 한국인들이 이렇게 염원을 담아가지고 사랑했던 코인이 있을까요? 지금도 뭐 물론 사랑하고 있지만 리플은 정말 네. 사랑인 것 같아요. 리플 네. 제 주변에서도 네. 리플 좀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를 통해서 많이 수익 보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사랑으로 네. 이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라이트코인은 워낙 가격이 조금 네. 싸다 보니까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역시나 네. 마이너스 6%대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넴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한번 보여줬지만 네. 바로 다시 조정을 주는 시장입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장이 또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이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힘을 모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따라가야죠. 네. 이제 아버지가 따라가면 아들이 따라가듯이 그렇겠네요. 이제 대장주가 따라가니까 네. 그 밑에 엮여져 있는. 뭐 에코프로 가고 에코프로 BM 가듯이요. 그렇죠. 네. 2차 전지주들 다 가고 네. 중소형주들 다 가듯이 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시장입니다. 뭐 2차 반감기 5에서 11개월 시기에는 네. 코인 불장이 1차적으로 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2차 네. 반감기에는 4배 상승했고요. 네. 알트코인 대장주는 무려 이더리움. 40배 네. 상승했죠. 그때 네. 가지고 계셨어요? 쉽게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 네. 뭐 소액만 가지고 있었지만 40배까지는 먹어보지 40대. 못했어요. 네. 뭐 이전에 상승하지 않았던 알트코인들이 불장으로 인해서 모두 네. 대부분 이제 상승 추세를 같이 타게 되는 시장입니다. 어떤 근본으로 뭐 네. 솔라나라고 한다면 네. 솔라나 생태계에 내에 있거나 비트코인 생태계에 내에 있는 코인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 이슈도 많이 나오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네. 코인을 하나씩 가져보자는 마인드로 많이 사게 되는. 호모 심리가 네, 자극을 그렇죠. 받은 거군요. 아마 네. 2024년 지금 또 네. 만약 이런 시기가 온다면 저도 아나운서님 또 네.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은 뭐 지금 첫 달에는 18% 769달러에서 911달러로 네.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중간에 한번 약 손실, 약간의 네. 조정을 주고 난 뒤에는 다시 34%, 85%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알트코인 대장주인 뭐
이더리움 네. 8달러에서 이제 2017년 6월에 보시면 340달러로 40배. 진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죠. 정말 저렇게 이제 걸 하게 되네요. 살 그렇죠. 걸. 이제 네. 껄무새가 되는 거죠. 네. 살 걸 왜 그러니까요. 안 샀을까라는. 네. 당연히 알트코인 대장주가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한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형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자 네. 하죠. 뭐 조금 늦게 시작하는 그런 네. 코인들도 있겠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2017년 4월 19일에는 443%, 네. 5월에는 316%, 음. 7월에는 92%가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뭐 네미라든지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한 번씩은 주었지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알트코인까지 상승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스토리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튀어오를 수 있는 뭐 밈코인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었나요? 생기기 전에 네. 사실 아까 제가 본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모든 코인들이 다 상승을 하니까 음. 이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음. 그리고 어떤 코인인지 모르는 그냥 네. 막 찍어내는 코인들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코인들에 대해서는 네, 건강하지 않은 코인들. 건강하지 않은 코인들은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장 이후에 추가 상승 또는 조정 이렇게 주고요. 상승 이후에는 항상 조정장이 옵니다. 네. 물론 그 조정장에서 버틸 수 있는 코인들은 아주 좋은 코인들이겠죠. 건강한 네. 코인들이고 비트코인은 이때는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약 상승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네. 알트코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들 대부분 네. 알트코인들은 조금씩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2,900달러 선에서 네. 뭐 2,500달러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4,000달러로 올랐었고 4,000달러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7년도에는 5,9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더리움 알트코인 대장주죠. 네. 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달에는 조정을 주었고요.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이런 유지하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네. 한번 큰 상승을 주었기 때문에 40배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조정을 주는 거는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정의 기본이 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처럼 상승장이 나왔으니까 그 물량을 그냥 조정이야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조정이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일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보는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봐야 네. 다시 그 매물대가 나오면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또 나오는 거고 네. 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들고 있으신 분은 없죠. 네. 뭐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고점을 지켜봐야 정석이지 무작정 내가 발끝에서 사서 머리까지 본다는 거는 사실 네. 욕심이 조금 과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어깨까지만 먹어도 우리가 40배는 그렇죠. 먹는 거니까 그렇죠. 더 크게 수익 낸다는 건 욕심이고 분할로 매도하면서 차익 매물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안 그래도- 100% 예상은 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분할 매도, 분할 네. 매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전문가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그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네. 제 주변에도 전문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2배가량 네. 수익을 봤었는데 네. 오늘 마이너스 40%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진짜 네. 중요하군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인 거고 그것만 잘하더라도 우리가 큰 손실 없이 네. 아니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보신다면 네. 뭐 리플, 뭐 라이트코인, 램 다 조정을 받는 시기고요. 네.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68%,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4%씩 약간의 다시 횡보장을 줍니다. 이렇게 상승장 이후. 네, 약간의 조정을 줘야 되는. 음. 그리고 매물은 이제 물량은 약간 네.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순환이 되고 나면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순환이 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 이후 조정을 줬으니까 또 다시 2차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2차 상승장을 주죠. 2차 상승장은 1차 때보다는 네. 짧은 기간을 줘요.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죠. 마지막 불꽃을 네. 태우는 시기인데 이때는 신규 유저가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처음에 오를 때는 네. 이슈가 되질 않아요. 오르고 난 다음에 이슈가 되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요즘도 네. 이제 최근에서도 1억 이렇게 가고 나니까 뉴스에 이제 엄청 많이 나왔죠. 10억 간다는 네, 말도 있고 그렇죠. 2억 간다는 말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또 되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었죠. 너도 나도 네. 하나씩은 가져가야 된다. 뭐 비트코인 이제는 0.001개만 있어도 20년 뒤에 부자가 된다더라. 그러니까요. 이런 카더라 통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부추기고 있죠. 그런 부추김이 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네. 다시 행보장이 오면 손실을 보는 거고. 2차 상승장이 더 짧다라는 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짧고 이런 2차 상승장이 언제 오고 언제 끝날지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100% 예측은 가능하지 않지만 뒤에서도 네. 설명드리겠지만 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유지해주거나 약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꺾이는 모습을 한두 달간 보인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알트코인들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네. 뭐 역사적인 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물론 매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매수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수 타이밍도 잘 잡고 매도 맞아요. 타이밍도 잘 잡는다면 맞아요.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설명해드리면 약 2달간 18개월에서 19개월 반감기 마지막 상승이 있는데요. 네. 이때 알트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제 네. 알트코인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장악력이 낮아지면서. 맞아요. 네. 안호사님이 만약에 네. 램코인을 아까 사셨다면 아니면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2차 반감기 때는 바이낸스 코인을 사셨다면 네. 2,400%인가 올랐거든요. 만약에 사셨다면 네. 누구한테 가장 먼저 자랑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2,400%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요. 네. 저는 이제 제 수익을 네. 꼭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숨기는 스타일입니다. 네. 보통은 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엄마? 그렇죠. 가족한테는 이제 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코인을 샀는데 아직 안 올랐어. 오를 거야. 한번 네. 해봐. 라는 권유를 많이 하게 되죠. 물론 보통 이슈들도 그렇죠. 많이 네. 나오게 되고 네. 그 시기가 보통 뭐 1억 간다는 딱 이 시기가 맞아요. 될 수 아파트 있죠. 샀다. 네. 이런 글들 많이 양산됐었죠. 지금 부동산 사야 된다. 네. 지금 코인을 사야 된다. 네. 이런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상승을 미친 듯이 네. 하는 알트코인들이. 근데 이때 음.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이 네. 수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이 수급을 받지 못해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수급을 받지 못하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줘요.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을 네. 이제 조금씩 분할로 더 고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의 매도보다는 분할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약 네. 2배 이상 상승하고요. 이제 두 그때도 배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총이 낮거나 그쵸. 좀 이제 가벼우니까. 가벼운 종목들은 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아. 더 크게 하락을 하죠. 그 하락 전에 이제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이낸스 코인이 2,400% 올라갔으면 네. 내가 2,400% 구간의 수익권이다 하면 2,000%가 2,000% 아래 내려온다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아니야, 다시 2,000% 갈 거야라는 거는 욕심이죠. 그렇죠. 네. 한 2배만 돼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이 욕심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부터는 신규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네. 이제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폭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하나씩 물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2차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3차 반감기를 또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네. 이제 차트를 보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에 11월 달에는 11월, 12월에는 약 올랐어요. $10,000 정도 올랐는데 이제 18년도 1월 되면 네. 이제 큰 상승의 폭을 안 주는 거죠. 비트코인 수급이 줄어들면서 약상승만 보여주거나 그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살짝 크게 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수급을 네. 받으면서 크게 오르는 뭐 알트코인들 뭐 대장주인 이더리움을 본다면 $307에서 $1,153 4배 정도 네. 올랐고요. 뭐 리플은 $1도 되지 않는 게 $3.3까지 정말 1,323%가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대장주가 오르면 네.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코인들은 더 많이 오르죠. 가볍기 네. 때문에.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151%, 94%, 200%가 넘게 올랐고요. 뭐 넴코인도 약 500% 가까이 올랐어요. 네, 넴코인 아까는 이제 뭐 38%의 하락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500%요. 네. 아, 정말? 엄청나죠. 네. 그러면 저번 주, 저저번 주 우리가 한번 공부했듯이 네. 비트코인이 오를 때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한 알트코인, 그리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해주면 네. 사실 다시 크게 상승할 때 2차 불장이 올 때는 네. 이렇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2차 반감기를 공부했으니까 3차 반감기 이제 네. 볼 텐데요. 네. 그럼 반감기가 시작되면 네. 어떻게? 다들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 네. 3차 반감기 그러면 이렇게 조정 그렇죠. 이렇게 쭉 줄 때 들어가서 이제 반감기에서 수익을 딱 보고 네. 2차까지 근데 욕심이 보통 날 것 같은데요. 2차까지요? 네. 2차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2차 반감기를 보면서 지금 3차 반감기를 볼 텐데요. 네. 3차 반감기 역시나 네. 초반에는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2차 반감기 불꽃을 마지막에 태웠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코인 유저들은 가지고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을 원하지만 역시나 역사가 그랬듯이 반감기에 들어서자마자 조정을 주죠. 그 전에 네. 상승했던 폭을 다시 조정을 주는 모습이죠. 음. 상승을 만약에 100% 했다면 네. 뭐 100%다 이제 조정을 주진 않겠지만 약 40% 가량은 조정을 주고요. 3차 반감기는 20에서 30% 줬어요. 오. 제가 4차 반감기에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40% 가량 조정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고 네. 그때 블랙 먼데이 날 음. 3분의 1 정도 네. 떨어졌죠. 33%가 떨어졌죠. 근데 이때도 비트코인 대장주들은 그 가격을 유지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 있었고 네, 맞아요. 대체 자산 우리가 확실히 경기가 진짜 역사가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도 또 우리의 큰 틀이죠. 이슈들이 네, 또 지금은 나오고. 경기 침체가 있죠. 네.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네. 뭐 8,7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한 15% 정도 올랐고요. 뭐 이더리움도 대장주니까 네. 조금은 상승해줬지만 뭐 첫째 달에서 둘째 달 상승해주고 네. 둘째에서 셋째 달 조금 하락해주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수익은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재미없는 시장이죠. 네. 이렇게 몇 달간 꾸준히 올라야지 우리가 큰 재미를 보는데 네. 지금은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시장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부터 상승세를 먼저. 상승세를 네. 이어가죠. 형님 먼저 가셔야죠. 네, 이럴 때는 일부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죠. 네. 아까처럼. 그런데 2차 반감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2차 반감기 때보다는 더 많은 코인이 상승을 보여줘요. 보신다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장주들, 네. 역시 리플, 라이트코인, 민코인들 이제 조정보다는 이제 수익으로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들은 조정을 많이 준 코인들이 있지만 제가 2차 반감기랑 이어서 가기 때문에 넴코인이랑 라이트코인들은 이때 비트코인과 같이 조금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불장이 시작되죠. 네. 이때는 비트코인이 약 4배 상승했어요. 알트코인들도 불장이 시작되고 제가 코로나 특수라고 이제 적어드렸는데 이때 코로나 때 우리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다면 네. 그 돈이 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반감기 때보다 3차 반감기 때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59,000달러까지 약 3배. 네. 큰 비트코인 3배나 올랐고요. 야. 뭐 이더리움도 저렇게 1,800달러에서 묵직한데도 쭉쭉 올랐네요. 대장주가 네. 먼저 오르니까 힘을 보여줘야 네. 밑에 있는 동생 네, 자식들도 동생들 이제 형 다 같이 따라갔죠. 따라가는 네. 거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 2차 반감기 때 큰 상승의 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3차 반감기 때는 조금 상승폭이 상승은 했지만 조금 네. 더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557달러에서 1,400달러 아니면 비트코인 SV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예,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뭐 상승세를 이어가는 도중에 네. 당연히 한 번씩은 조정을 주고요. 이렇게 상승세를 주고 나면 당연히 네. 또 일부 조정을 주죠. 네. 조정을 주는 시기가 지금 또 어. 나오고 그 조정을 주는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다시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됩니다. 어. 뭐 비트코인은 59,000달러에서 60,000달러까지 올랐지만 다시 네. 58,000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더리움은 역시나 알트코인 대장주니까 알트코인이 힘을 받을 때 대장주부터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뭐 리플 역시나 3배 가까이 올랐고 야. 비트코인 캐시, 뭐 네. 비트코인 SV
뭐 라이트코인 전부 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알트코인 대장주들보다는 뭐 네. 알트코인, 뭐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가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네. 봤듯이 이제 4차 반감기 역시나 3차 반감기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작은 것까지는 비슷하지 않겠죠. 올해는 뭐 다시 재선이라는 네. 것도 있고 네. 대선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경기 이슈들이 침체라는 것도 있고 시장 이슈들이 많죠. 또 중동의 전쟁 그렇죠. 이슈 발발도 중동 리스크도 걱정이 있고 있고. 네. 아직까지 뭐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네.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경기 침체고 오늘 중요한 거는 네, 파월 잭슨 홀 의장의, 미팅에서 네, 파월 의장이 발언이죠. 어떤 발언을 어떤 힌트를 주느냐 네. 월 금리 인하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음. 하지만 이제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물론 경기 침체가 심하게 된다면 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번에 상승은 끝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우리가 더 상승한다는 확률이 더 크고요. 네. 그 전에 데이터들을 볼 때 이번 4차 반감기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키 포인트 중 하나인데 어떤 영세 키포인트요? 채굴자들이 네. 망하는 시기가 옵니다. 오. 그때 큰 회사들은 잘 망하지가 않죠. 네. 근데 조금 규모가 작은 채굴자들이 망하면 그 네. 채굴 물량이 나옵니다. 아. 그럼 그 시장에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네. 하락이 이어지는 거죠. 아. 그 채굴자들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채굴업자들은 사실 버티림이 있잖아요. 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잘 버티는 지금 시장처럼 그러면 그 중소 이 영세 채굴자들이 뱉어낸 물량을 이제 받아내는 큰 시기가 횡보와 조정장인 거죠. 아. 그걸 버티고 나면 음. 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싼 알트코인들이 수급이 쏠리면서 음. 이전과 같이 네. 상승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음. 뭐 그 이후에는 역시나 아시다시피 네. 신규 코인 유저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이어지고 네. 이때는 아시다시피 음.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100%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음. 싶으면 네. 알트코인 분할 매도를 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 오면 네. 이 시기에는 알트코인 빠르게 수익을 보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런 반감기는 매번 들어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이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정원 전문가님이 계시는 우리 팀 482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시장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쭉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더리움 이슈랑 같이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승인 효과는 좀 선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약세가 계속되면서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그리고 뭐 시가총액 첫 번째 가상자산이다라는 이런 의외성 이런 모습들은 증권성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빛을 봤던 것 같은데 반면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을 뭐 대체 투자 자산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우리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까지는 좀 대체 투자 자산으로 포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네. 이제 낙관론으로 보고 있긴 한데 낙관론으로요. 이제 이더리움이 ETF 승인 이후에 조금 네.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비트코인도 ETF 승인된 이후에 음. 2에서 3주가량은 조정을 네, 받았어요. 맞아요. 대장주가 2에서 3주간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알트코인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네.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네. 지금은 음. 조정을 주는 시기죠. 네, 힘을 근데 모아 또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힘을 볼수 모아가는 있죠. 시기이기도 네.
하지만 그 비트코인이 2, 3주 만에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 반감기 전에 또 공부했듯이 크게 상승해야 되는 네. 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수수료도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더리움 같은 거 ETF에 승인되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수수료 문제도 일부 해결했지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네. 주는 시기고 4월에 시작된 반감기 4, 5개월 동안은 우리가 하락과 행보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은 조정을 줄 수 있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음. 하지만 반감기 이전에 네. 그전 고점보다 더 크게 오른 종목은 이더리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알트코인 대장주는 대장주입니다. 아, 대장은 대장이니까. 네. 네. 비트코인이 먼저 가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중에서는 네.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장을 버티고 네.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우리는 언제 팔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네. 지금 악재를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는 오. 미리 네.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그 견딜 수 있는 시장이 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수익을 언제 볼지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다시 일부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불꽃을 또 하게 된다면 역사 반복되네요. 그렇죠.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네. 알트코인들도 많이 모아 가신다면 당연히 어떤 생태계 내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 우수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잘 체크하셔서 네. 이렇게 사신다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굴자 네. 관련해서 채굴자들이 이제 영세 채굴자들이 망하는 지표부터 시작해서 네. 더블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네. 제가 종이 비행기방에서 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지켜보시면 아마 혼자 네. 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더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쭉 좋은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우리 남정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전략을 세워 나가고 싶다, 내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많은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코인 원정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세밀하게 강의 준비해 주신 남정원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너무 아쉽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남정원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코인 원정 대. 대.